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이제 크게 한 두 가지가 하나는 환율이 있고요.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고환율,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금 1,400원을 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1,450원 뭐 넘어까지도 지금 보고 있어서 제가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를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지금 어,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외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저절로 계속 계좌가 불어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계좌는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은 환율이 지금 1,300원 넘을 때도 좀 우려가 됐지만 1,400원 가까이까지 딱 붙으니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이 첫 번째는 환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다음 주 FOMC까지는 계속 어, 어쩌면 그냥 비중 줄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팔자는 거죠. 오늘처럼 시장이 처음에 장 초반에 좋았다가 하락 반전할 때 하락하네, 대형주 위주로 팔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오늘 팔았어요. 에코프로비엠 다 팔아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오전에 에코프로비엠을 팔면서 에코프로로 살짝살짝 갈아타다가 중간에 비중을 확 늘렸다가 다시 조금 줄였다가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팔고 에코프로를 갈아타는 와중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매매를 했었는데 뭐 그거 말고는 다른 매매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 22일 날 지금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무려 4단계를 0.25%포인트의 한 단계를 4단계, 그러니까 1.0%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1%를 올리려면은 엄청납니다. 시중금리는 뭐 1.5% 이상 올라간다는 건데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FOMC에서 지금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벌써 지금 울트라 스텝 정도 그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일 16일 금요일, 자 오늘 밤 내일 밤 두 번의 미국 시장이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있는데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도 걱정이고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오늘은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장중에 우리 시장이 견디질 못하고 이제 망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율과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이 장중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현금을 들고 있자. 그게 뭐 어쩌면은 지금 철칙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금, 그러니까 어 저도 지금 7월 언제부터 아니죠. 7월 넘었죠. 한 8월 넘었, 그렇죠. 7월 달에 그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8월 정도, 8월 9월 정도 됐군요. 빠질 때마다 계속 조금씩 팔아가지고 결국은 에코프로비엠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요, 원래는 다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아, 제약은 아니죠. 셀트리온 제약은 아니고 셀트리온도 아니죠. 헬스케어만 갖고 있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위메이드, 강원랜드, 에코프로비엠을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매일 들여다보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분명히 언젠가 매수를 할 텐데 그 언젠가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금은 이제 뭐 2차전지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몇 종목도 보고 있는 종목들은 있지만 쉽게 행동을 못 하겠어요. 매수를 못 누르겠어요. 오늘도 에코프로를 이제 처음에 보초병 이제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늘릴까 하다가 멈칫멈칫하는 사이에 너무 크게 올라가지고 오전에 이거 잘못했네 하고는 뒤늦게 좀 약간씩 매수량을 늘려가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또 덜고 뭐 이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이제 생각을 막 달리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평단가보다는 좀 높은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어, 단기적으로 보면 또 고점이기도 하고 아직도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부딪히고 있어서 또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는 애들이 계속 잘 가요. 오늘도 어제 그 시장 안 좋은 시장에서 그 다음날 아침, 어제 아침에 지금 신고가 60일 신고가 쓰는 종목들 70 종목 정도 됐었는데 오늘 90 종목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더 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계속 신고가 쓰는 애들은 늘고 있다. 그러니까 가는 애들이 계속 잘 가요. 그리고 골든크로스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신고가로 옮겨온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애들을 골라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팔고 팔았지만 어 이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그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권장해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는 애들이 많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제가 그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물론 많이 사질 않았지만 그래도 100% 가까이 수익을 냈던 이 종목 하나는 팔고 나서도, 제가 지금 팔고 나서도 거의 30% 넘게 올랐어요. 지금 4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끝모르게 질주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올라가다가 좀 이제 빠질 때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에 이제 좀 정리를 조금씩 나눠서 하다가 다 팔아버렸는데,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팔았는데 그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리고, 나머지 또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그 업종 안에서도 계속 그 순환매가 돌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학주들도 되게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는 종목, 가는 업종만 계속 잘 가고 못 가는 애들은 계속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 와 있는 애들을 매수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잘 가는 애들을 살짝 올라타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팔고, 또 그 잘 가는 애들 중에서 좀 덜 가는 애들을 사서 짧게 수익 내고 팔고, 이런 식의 매매가 지금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고, 신고가 또는 골든크로스 내고 있는 종목들을 검색을 해서 그 종목들 중에 아침에, 저는 이제 3분봉을 많이 보거든요. 딱 시작해서 9시,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3분까지, 그다음에 9시 3분부터 9시 6분까지 오는 그 봉 두 개를 가지고 그날에 매수할 종목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제 오늘 같으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찾고, 오늘 아침에도 잘 가는 걸 보고 일단 보초병을 세우는 거죠.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보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 매수를 하려고 계속 생각했던, 그 고민했던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안 샀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시장이 이제 돌아설 가능성, 다음 주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이제 많이 매수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비중을 조금 늘려놓은 2차 전지주 하나가 이제 순환매를 계속 돈다 그랬잖아요. 아주 잘 가다가 이제 오늘 조금 눌렸는데, 오늘 이거를 조금 비중을 줄이느냐 마느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동평균선의 지지 라인을 약간 이탈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는데 팔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뭐 장중 그 흐름을 보면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올라오고 버텨주고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원 차이, 100원 차이 정도로 이평선을 이제 이탈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이탈한 상황에서도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오늘 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 부근이 매물대 하단 자리였는데 거기서 정확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그 밑에 단계에서 숫자가 바뀌는 지점에 이제 매도를 걸어놨다가 매도를 취소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주력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갖고 있다가 막 무너져 내려갈 때 뭐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화학, 로봇,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계속 잘 가고 있어서 그 중에서 골라내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지금 2차 전지나 자동차나 화학이나 이런 애들은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좀 특징적이고 또 잘 확인해 봐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470 종목이 올랐고 437 종목이 빠졌습니다. 0.4% 하락, 코스피 100이 0.76% 하락이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안 좋았고요. 코스닥은 573 종목이 올랐고 804 종목이 빠졌습니다. 0.2% 하락. 그런데 코스닥 150이 0.74% 하락. 대형주들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빠진 종목이 230 종목이 넘게 많은데 0.2%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건 오른 종목은 좀 작은 종목들이 많고 빠진 종목은 큰 종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은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 코스닥은 개인과 함께 기관이 약간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과 투신이 양시장 모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빠지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0.2%가 올라서 이제 1393원 70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1397원대까지 올라가서 1400원을 뚫을 기세가 지금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1.34%가 올라서 다시 90달러 이제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상승 마감과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2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전 중에 강보합권을 유지하다가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확대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마감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외국인들 매도폭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PPI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엊그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들이 주로 주로 구매하는 뭐 식료품이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가정용품들 뭐 등등해서 한 몇백 우리나라는 450 몇 가지를 놓고 그 가격의 변동 폭을 조사를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요. 그런데 뭐 미국도 이제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기업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가려면 그 기업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 그러니까 뭐 원자재라든가 무슨 뭐 어떤 그 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그걸 가지고 만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품이 가격이 높아질 테니까, 예를 들면 식료품 회사에서 밀가루 가격이 높아지면 어떤 A 업체에서 B 업체로 수입하는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B 업체로 이 밀가루를 팔 때 그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업체 간에 이동한 밀가루 가격이 높아지면 이 업체가 결국은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면이라든가 라면 같은 거, 아니면 뭐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격을 올릴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지겠구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겠구나 하고 어떤 지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피크를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지금 9월달에 나온 게 8월에 CPI였으니까 이제 9월의 CPI가 제가 10월 13일이라고 그랬죠. 어제 잠깐 지금 봐드리면
10월 13일 날 이제 미국의 그 CPI가 발표가 되고 12일 날 하루 전날 이제 다시 9월에 PPI가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 10월 13일 날에 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지금 10월 13, 그러니까 9월 22일 날 FOMC에서 울트라 스텝이 나오든 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든 10월에 CPI가 이제 떨어지면 다시 한번 시장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PPI가 이제 2달 연속으로 뭐 0.1%포인트 떨어졌지만, 그거는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점차 조금씩 빠지는 그 구간,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피크를 돌 수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10월 12일과 13일. 10월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돌아서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는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10월 12, 13에. 그래서 이 그 미국의 PPI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도 올랐고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 쫓아서 올라갔는데, 환율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 PPI의 하락을 그 이제 시장의 어떤 호재로 충분히 녹여내지 못한 그런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중국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 마감. 이게 또 뭐냐면요, 오늘 장중에 중국 시장이 1% 넘게 빠졌거든요. 1.5% 정도 빠졌는데, 중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다가,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낮추다가 기준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중국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또 여기에 원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0.2%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기반한 코스닥 대형주 중심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애플페이 국내 출시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은 요 며칠 계속 오른 종목이 몇 개 없죠.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2.5% 많이 올랐고요. 삼성 SDI 이제 이렇게 두 종목만 올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50, 거의 이제 뭐 저점 지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60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공장 짓는다는 그런 또 이슈, 그런 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 대장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빠진 종목들은 생각보다 크게 빠진 종목이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2%대 하락 나왔고요. 나머지는 없고, 셀트리온도 1,000원 빠졌는데 상징적으로 18만 원이 좀 무너진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빨간색,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 8%대 상승, 또 JYP 엔터테인먼트, 성일 하이텍이 오늘도 거의 1%대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HLB가 이제 5%대 하락이 나왔고, 좀 최근 3일 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빠졌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오늘 HLB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16이기 때문에 16위부터 30위를 보면 빨간 게 많아요. 아래쪽에 지금 쭉 붙어 있고, 대주전자재료나 동화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빨간 불을 켰고요. CGN이 어느새 오늘 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시총의 2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어제 그 중간 배당 공시를 냈던데 주가가 많이 밀렸고요. 위메이드도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섬유 의복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전방이 7.9%대, 한세실업과 성안, FNF가 2%대 올랐고요. 의약품이, 코스피는 의약품이 가장 안 좋았는데, 진원생명과학이 8%대, 신풍제약과 우선주가 7%대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학은 이제 상승 종목도 잠깐 보면 일양약품과 유유제약 1우 두 종목이 1%대 올랐을 뿐입니다. 자, 코스닥은 통신 서비스 업종이 5.87% 올랐는데, 한국정보통신이 18%대, 나이스정보통신이 거의 8% 정도 올랐고요. 운송 장비 부품 업종이 많이 빠졌는데 HLB 때문에 그렇죠. 디젠스가 6%대, HLB와 CBI가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솔루션이 10%대, 바이오니아가 8%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파맵신이 마이너스 10%대, 대화제약이 마이너스 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91억 원이 늘었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LNF가 어제 대비 크게 늘었고, KMW, 차바이오텍, 코미코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삼성전기, OCI,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순이었고,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바이오니아, HLB생명과학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쿠쿠홈시스, 메리츠 금융지주, S1, 오뚜기, 현대백화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안랩, CJENM, 위메이드, 덕산네오룩스, SFA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을 했고, 장중에 1,397.9원까지 올라가서 2009년 3월 31일 1,422원을 기록한 이후에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황.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제 환율 시장에 그 개입하겠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을 주의하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고 강조를 했다고 이렇게 했고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국회에서 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환율 대책 있냐고 물었던 그 의원에 대해서 이제 현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너무 불안해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이제 이 환율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의 월봉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 자리가 맨 오른쪽에 있는 자리를 보면은 그동안에 2008년 이게 이 환율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2009년이네요. 2009년 3월 달에 1597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가운데. 그리고 2009년 4월 달에 1392원까지 올라갔던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0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09년? 2009년 잠깐만요. 2009년 3월 31일 1422원까지 찍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때가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높은 거고요. 제일 왼쪽에 1998년도 저 때가 IMF 당시 상황입니다. 1,800원, 1,9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을 때 거의 뭐 나라 망한다고 막 그랬던 그때고요. 그 이후에 2008년도가 이렇게 뭐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급등을 한 뭐 1년 만에 급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현재 시점인데요. 이게 좀 굉장히 IMF 때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지금 처음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훨씬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경제부총리 아까 그 조금 더 추가로 기사를 보여드리면 10월 달에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 피크아웃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게 조금 특징적이고 저는 희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늦어도 10월쯤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하고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는 게 10월 달에는 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울트라 스텝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타이밍도 괜찮아요. FOMC가 미국에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여기가 바닥 아닐까 하는 심리가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에 PPI, CPI 나올 때까지 이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2일까지는 일단 무조건 현금 들고 있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딱 반등할 때 그때 쇼핑을 하자. 이 박앤세일 하고 있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쇼핑하자. 그리고 그때는 잘 가던 애들도 잘 가던 애들이지만 바닥에 눌려있는 애들을 찾아서 매수하자. 제가 이때는 진짜 매수할 만한 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열심히 찾아드리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국회에서 미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서 미국과 진행 중인 협의에 우선순위를 뒀다 하면서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더니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IRA가 발동이 됐을 때 일제히 중국, 뭐 일본, 유럽 뭐 전부 반발을 딱 했고요. 이 중에 우리나라하고 물론 뭐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걸 뭘 더 얻어내고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뭘 더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미국의 그 자국 위주의 어떤 그런 자국 우선순위 자국 우선의 그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 방향을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따먹을 게 만약에 뭐가 있다면 뭔가 많이 내줘야 될 거고요. 또 이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EU라든가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도 거의 똑같은 또는 뭐 어쨌든 미국의 그런 협상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뭐 각국이 다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뭐 특별히 뭘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 그 오늘 이제 저 그러니까 어제부터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뭐 다트라든가 이런 공시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건 이제 코스피 오늘 코스피에서 나온 154건의 공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추려 보니까 현금 현물 배당에 대한 이제 이런 주주명부 폐쇄 관련된 기사들이 보여요. 뭐 네이버는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분기 배당을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날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아이마켓 코리아,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SK는 SK텔레콤의 이 결정에 대한 겁니다. 괄호하고 나왔죠. 자회사의 주요 경영 상황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몇 개 보이기도 하고 네이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15일 날 이런 공시를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분기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사실 이제 28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9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분기 배당주가 뭐 그렇게 시가 배당률이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든든하게 공짜 같은 그런 배당금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이런 게 떴어요. 주주님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구상 행정명령 관련해서 주주님들의 문의가 많아져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이런 거 보면은 셀트리온이 많이 잘해요. 이렇게 주주들한테 다이렉트로 이런 공지 팝업으로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셀트리온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CMO 위탁 생산 분야의 사업 비중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또 2023년도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출시될 제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 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것도 이제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런 거죠. 근데 다만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 시설을 확보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멘트를 마지막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셀트리온 그룹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직접 짓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절대 뭐 계획 없어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 유연한 그런 회사의 입장을 이제 오늘 확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18만 원이 무너지면서 그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계속 크게 팔기만 했던 외국인이 오늘 셀트리온을 담았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뭐 이 정도에서 저점 잡지 않을까, 어지간하면 이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좀 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 이제 제약하고 차이가 1,700원밖에 안 나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외국인들 들어왔는데 제약은 빠졌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랐고, 그러면서 격차가 줄었어요. 1,700원 차이는 사실 뭐 내일이든 다음 주 초반이든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모멘텀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로 매수를 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지금 7만원 아래쪽의 가격대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메이드는 개인만 팔았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골고루 많이 던졌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고 개인만 매수,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만 매수하는데 판 개인분들은 잘한 거죠. 개인들하고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뭐 저는 이 에코프로비엠의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LNF 미국 진출 무산 이런 기사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같이, 지금 에코프로비엠만 갈 수가 있겠어? 에코프로비엠도 뭐 미국으로부터 어떤 불리한 무슨 조치를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도 개인만 매수. 강원랜드 아니죠. 외국인하고 개인이 같이 매수했군요. 근데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기관만 매도를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시간에 보면은 셀트리온이 0.56% 1,000원이 빠진 17만 8천원, 헬스케어 0.44% 300원이 빠진 6만 8,400원, 제약 0.28% 200원이 빠진 7만 200원, 위메이드 0.53% 300원이 빠진 55,900원, 에코프로비엠 0.58% 600원이 빠진 10만 3천원, 강원랜드 0.2% 50원이 오른 25,45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셀트리온은 그냥 여전히 121선을 바닥으로 할 것 같아요. 17만 4천원 정도고요. 오늘 시간에서 1,00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내일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역시 약보합 출발할 가능성, 그리고 아래쪽에 아래꼬리를 달고 121선 부근에서는 반등할 가능성, 이렇게 보고요. 헬스케어는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시초가보다 올라서 양봉이 나왔고, 여전히 좀 빠지더라도 역시 아래쪽에 121선이 있어서 든든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더라도 121선에 가까울수록 그냥 매수하면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제약은 어제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만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7만원이 깨지면 그때는 반등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지금 MACD가 쭉 내려와서 기준선 아래쪽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MACD 기준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도, 보조지표를 활용한 그런 전략도 좋다고 보고요. 제가 MACD가 기준선 돌파하는 종목들을 이제 아침에 써드리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이 보라색 선이 기준선이고, 그다음에 주황색 선이 이제 MACD 선이에요. 이게 이 보라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지점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주들 나왔으니까 이제 HLB를 보여드리면, 지금 HLB가 3일 동안에 좀 엄청 많이 빠졌어요. 57,000원대에서 42,000원대까지 지금 뭐 20% 훨씬 넘게 빠졌죠. 20 몇 퍼센트 빠졌는데, 오늘 더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 초록색 60일선의 지지를 딱 받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480일선이 지나고 있지만 60일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더 빠지면 내일은 오늘 저점 부근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수급을 보니까 개인만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U자형, 완만한 U자형으로 도는 구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60일선의 이 하단 지지, 이게 깨지면 아래쪽에 오늘 저점 부근까지 이제 열어두고, 그 지점에서 41,000원대인데 그 지점에서 매수, 그러니까 4만 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면 그때는 매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메이드는 뭐 계속 하염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흐름도 안 좋고요.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51,200원 저점 부근, 거기가 저점. 그러면 아직도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아직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도 하락세죠. 8월 초부터 지금 한 달 넘게 하락세인데, 역시나 마찬가지 10만 1,000원대, 지난 이달 초에 있었던 10만 1,000원대 저점 부근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MACD가 그 기준선에 거의 달라붙어 있어서 반등 나오면은 매수해도 괜찮을 자리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반등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10만 1,000원대, 뭐 1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더 밀린 다음에 그때 가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원랜드는 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5,000원 구간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한 갖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 기대감이라든가 내년 시즌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선물 보면 나스닥은 빠지고 있고 다우존스와 S&P 500도 빠지고 있네요. 다우존스도 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약간의 상승 추세.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여러분들 보고 계신, 아까 이게 언제쯤 한 50분, 4, 50분쯤 전에 그 캡처한 건데, 다우존스 19포인트 올라가고 있고 S&P 500 0.75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19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우존스가 21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상승폭이 늘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5.5, 약간 하락폭을 더 키웠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37.75, 지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나스닥의 경우 이제 하락을 키워가고 있다. 다우존스는 또 상승을 키워가고 있어요. 지금 23, 24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나스닥에 이제 뭐 우리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41, 마이너스 41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오늘 밤 미국 시장 좀 흔들릴 가능성이 또 있고, 내일 우리 시장도 그렇다면은 좀 유심히 지켜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HLB라든가 뭐 셀트리온 삼형제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지만 바닥에 기댈 그 이동평균선, 기댈 만한 이동평균선이 딱 붙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더 별로 빠질 일 없어. 이제는 좀 제한적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매수할 타이밍만 뚫어져라 들여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할 때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 반등하는 타이밍을 뭐 저처럼 분봉을 보시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이동 평균선이나 보조지표나 뭘 보시든지 간에 어, 반등하는 타이밍을 읽고 사시면 되겠다. 그런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